68년생 여자예요. 이제 띠는 무신이고 신유월의 정유의 계묘예요. 이건 정화가 가을에 지금 한가을의 정화인데 우리가 뭐예요? 가을은 오곡백과가 있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릴 때니까 천간으로 간목이 있고 병화가 뜨면 부자고 먹고 살만 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천간으로 목도 없고 지지에만 목이 있고 어쨌든 16월이면 우리가 이 유는 뭐예요? 이제 가을에 아주 한가을이에요. 곡식이 다 익을 때예요. 묘유충해 유유자영. 자, 곡식이 다 익을 때인데 그럼 병화가 없어요. 병화가 없으면 이때는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한기가 병화가 사하는 때라서 병화는 병들고 사했다. 정화는 생지다. 그래서 병화가 없으면 정화의 열기로라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곡백과 신유로 유가 액기스니까 과일도 단단한 과일로도 볼 수 있고 지지에 묘가 있으니까 이제 가을에 곡식으로도 보고 그래서 이걸 익혀야 되는 그건데 너무 근도 없어. 정화를 살려주는 심지인 간목도 없어. 정계충은 당해.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주에서 여기서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저기 토생금해서 금의 세력이 5개예요. 그래서 일단 제다신약으로 했어요. 제다신약이면 우리가 유에서 신금이 투간했으니까 편제격 하지만 재가 많아서 제다신약이다. 제다신약은 비겁이 용신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니면 이제 관인으로 빼서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성이 있어도 제가 제극인을 하기 때문에 인성을 강하지 않으면 못 써먹는다. 여기 인성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근데 묘유 충당했으니까 그래서 아주 신약하게 봤는데 묘유 충당해서 그러면 이거를 뭘로 볼 수도 있어요. 아예 종제격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운이 사오미 화운의 목으로 갔기 때문에 종제격으로는 안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제, 종살 다 종하는 거는 그 운으로 가야 그 운으로 사는 거지. 아니면 안 좋고 종제격인데 이렇게 살면은 운이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힘이 나니까 내가 근이 내리고 나를 도와주는 운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물상으로는 한가을에 6월 한가을 가을이 아주 절정기잖아요. 그죠? 한가을에 금을 녹이는 게 아니라 익히는 거. 익히는 맛이고 그래서 과일 곡식을 익히는 데다 그냥 오행으로는 금다 화식돼요. 그래서 아까 종제격으로도 볼 수 있지만 목도 있지. 묘유충으로 깨졌지만 목도 있지 수도 있지 토도 있지 하니까 토는 토생금으로 금이 강해요. 그리고 금은 금생수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화가 목에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든지 금을 기스낸다 녹이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종제격으로는 안 가고 운에서 종제격으로 안 간 거예요. 경금, 운시 경금, 을이 있고 경금은 혁명적이니까 그죠? 신금은 사람 됨됨이 좋다. 사람 됨됨이 좋다. 자, 정화는 그냥 오행으로 보면 우리가 금다 화식도 돼요. 그죠? 가을에 물상으로는 가을에 어떻게든지 곡식을 따뜻하게 해서 맛들게 하려는 것도 되지만 그냥 오행으로 볼 때는 금다화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화가 열이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정유는 촛대위의 촛불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인공불, 해월에는 등대불 그래서 갑이 있어서 살려줘야 되는데 간목은 없고 묘목은 묘유충됐다. 그래도 어쨌든 유가 그죠? 유가 묘목을 잘라서 불을 살려주려고 노력하는데 유가 누구 자리예요? 배우자 자리. 그리고 시간으로 가 있지만 개수가 계묘로 있어서 개수를 남편으로 보고 성향은 신유의 남편의 성향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계묘도 깐깐하고 깔끔 떠는데 신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남편은 그럴 수 있는 남편이고 묘, 유, 약병인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그 약병인자를 쓰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간목이 불살려져서 약병인자를 썼는데 이 사람은 금다 화식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면 성물을 시킬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간목으로 목생활 세상을 밝힐 수도 없고 허약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정화라서 은근하고 끈기는 있으니까 좀 참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진사공망은 이제 박애주의자하고 남한테 잘하고 꿈과 이상을 갖는다 그랬죠. 그리고 착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묘유충이고 유유자연이 걸렸고 내가 화급금을 하지만 신유로 금이 강하면 자 유는 이 사람한테 금은 재도 되니까 재물도 되고 또는 시어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돼요. 그죠? 아버지도 되는데 정유일주는 생지를 갖고 있어서 사람 됨됨이 괜찮다. 이제 천을귀인이에요. 천을귀인이 유유자연 걸리고 묘유충이 걸려서 반감은 됐지만 그래도 천을귀인의 역할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일주들은 배우자 자리가 천을귀인에서 배우자 덕 있다. 그래도 돈은 안 떨어진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화장하는 걸로도 보기 때문에 예쁘다. 이 여자는 뭐 그 썩 이쁘지는 않는데 그냥 귀여움은 있어요. 왜 썩 안 이쁘냐? 정화를 내가 정화가 신금을 기스낸다. 또 개수가 나를 정계충한다. 근데 이제 옆에서 좀 더 이쁜 글씨가 있다든가 을이라도 있다든가 이러면은 신경 쓰기는 하지만 예쁜데 개수가 있기 때문에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정유가 똑똑하다. 또 배우자 자리 귀인이니까 나를 생해준다. 또 배우자 덕 있다. 약병인자다. 유는 또 뭐예요? 칼이에요. 그래서 묘유유로 돼서 남편이 계묘로 똑똑해서 내가 남편은 뭐 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약병인자 위에 있기는 한데 우리가 묘를 뭘로 봐요? 100가지 풀맛으로 보고 개수는 묘를 키우고 묘유충이 됐으면 풀을 잘라서 약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혹시나 한의상가 하고 아니면은 금이 강하니까 치과 의상가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라고 그러길래 한의상가 치과 의상가 했더니 자 내가 정계충을 하는데 목생화로 불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지 목하고 화가 있을 때의 의사들은 안과 의사가 많은데 이분 남편은 안과 의사래요. 돈을 잘 번대요. 안과 의사들이. 안과에서 무슨 왜 돈을 잘 벌겠나 했더니 백내장 수술하면서 무조건 백내장 수술을 시키면 보험 요새 혜택을 보잖아요. 보험들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분 남편이 백내장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제 조금 안 좋으면 백내장 수술을 하라 그래서 하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돈을 잘 번대요. 근데 이분 남편한테는 이 정만 돈이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예요? 꼭 죄를 돈으로 안 보고 금이 많아도 돈이 많다. 그래서 이 시집이 원래 신유무신으로 조상 때부터 물러온 문서에다가 돈도 많은데 자 여기에서 이 신유가 누구예요? 남편의 성향이 신유일 수도 있고 계묘가 남편이에요. 의사니까 계묘에 말하자면 약병인자 위에 있어 묘유에 있어 밖에 나가 있고 정확하게 그래도 밖에 있어도 개수니까 그러면 정계충한다 묘유충한다 부부 문제 있겠죠. 근데 아니래요. 잘해준대요. 정계충, 묘유충이면 우리는 충이니까 무조건 안 좋을 거였는데 왜 잘해주느냐? 시어머니의 극성 때문에 남편은 밖으로 나가 있다. 그 대신 묘유충을 해서 부딪힌다는 거 우리가 꼭 충이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참아 이러는 것도 될 것이고 또 뭐예요? 내가 너 목생화 해줄게. 수생목 목생화는 목생화잖아요. 그죠? 물론 승목이 돼서 안 되지만
가을의 유는 7월부터는 갈초로 보지만 어쨌든 승목이어도 내가 잘라서 너 살려줄게 하는 그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자 유에서 여기에서는 시어머니가 제일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강하고 신유로 깐깐하다. 근데 무토가 옆에 있으면 생각은 다르신 분이지만 워낙 세고 금이니까 각권을 쥐고 있고 시어머니가 각권을 쥐고 있고 또 남편을 내가 금생수해서 나를 녹슬게 안 하고 계묘로 똑똑하게 만들었어. 안과 의사까지 했으면 시어머니 기세가 좀 등등하긴 하겠죠. 그쵸? 그래서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애들 교육 문제까지 남편 출근해서 병원 문제까지 이 집안의 거를 다 관장하는 거라서. 근데 이 사람 팔자예요. 어떤 시어머니를 만나도 내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니까 포기하고 살으라 그랬어요. 근데 하는 말이 포기를 했으니까 왜요? 신유도 시어머니도 어쨌든 천을귀인 유유자영에 걸렸으면 내가 유유자영에 걸렸기 때문에 유유자영은 뭐냐면요 고집이에요. 나도 유유자영에 걸렸어. 시어머니도 신유로 유유자영에 걸렸어. 그럼 서로 고집이 많은데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강하고 나는 약하니까 이 사람이 져주는 거겠죠. 내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시어머니 글씨가 일지에 있으니까 내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남편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 나하고는 충은되어 있어도 남편은 그래도 나한테 잘해준다. 남편 아니면 자기 말이 벌써 헤어졌다 그러는데 자 신약 제다 신약이잖아요. 신약하면 이혼해 나 너하고 안 살아 그것도 잘 못해요. 그 대신 끙끙끙 앓겠죠. 그죠? 자 천간으로 목이 오면 참 좋겠죠. 간목이 오면 첫째 제일 좋아요. 정화의 신지 역할을 해주니까요. 여기는 을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을목이 오면 묘가 커진다. 을묘에 뿌리를 내려. 근데 뭐예요? 시어머니가 을신충으로 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을목도 아주 나쁘진 않다. 목은 오면 무조건 좋다. 지지로 와도 좋다. 화가 와도 좋다. 그래서 근데 병화가 올 때는 문제가 생겨요. 병신합으로 없어주기는 하지만 병신합으로 없애주긴 하지만 무슨 문제요? 병정이 올 때는 좋아요. 좋긴 좋은데 재물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좋은 점이 더 많겠죠. 제다신약은 비겁이 좋으니까 비겁이 용신이니까 좋은 점이 더 많겠죠. 그래서 재물 문제가 있으면 뭐 재물이 이렇게 좀 큰데 뭐 재물 문제 생기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시어머니 기가 조금은 남의 며느리 흉보다가 아니면 남의 며느리보다 우리 며느리가 낫다 싶은 마음도 먹을 때가 이때겠죠. 그러면 토가 들어오면 토는 안 좋아요. 토생금을 한다. 무게합으로 없앤다. 기토는 오면은 내 기를 설기시킨다. 무게합을 일으켜서 안 된다. 기토가 오면 화기가 너무 설기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식신은 한신으로 보지만 이거는 식신생재가 되기 때문에 안 좋아요. 식신생재가 돼서 안 된다. 또 그럼 금이 오면 무조건 안 좋겠죠. 그죠? 금수는 다 안 좋아요. 오로지 가을에 이 오곡백과를 걷어들이려면은 병화나 정화가 와야 된다. 천간으로 목이 오든 지지로 목이 와서 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또는 오행으로 목생활을 해주어야 된다. 제다신약이니까 비겁이 용신이라서 그래야 좋다. 자, 운시 경신요. 경금은 사람이 의리 있고 혁명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안 좋을 때는 내가 아플 수 있다. 또는 너무 강하면 내가 폭력적일 수 있다. 신은 사람 됨됨이가 괜찮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화운이 왔죠. 그 다음에 모군이 왔어요. 6세 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공부는 잘 안 됐지만 친정이 일단 친정도 단단해요.
아빠도 신유의 성향인데 아빠는 공무원이래요. 자, 정인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빠는 공무원이어서 부치는 공무니까 공무원이 단단히 저기 자리 잡는다. 그럼 어릴 때까지 운에는 부친의 힘으로 괜찮고, 그죠? 기임이 미토가 오게 되면 어쨌든 토생금은 토생금이지만 조토는 토생금을 안 하죠. 기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우는 지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미가 일단 오면은 묘미 한목을 이루니까, 그죠? 묘미 한목을 이루니까 어쨌든 나한테 아주 나쁜 운은 아니고, 이때부터 여자가 양간이기 때문에 역행을 하니까 이때부터 화운으로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 중에 뭐가 있어요? 을목도 있고 정화도 있고, 그죠? 여름의 끝자락, 가을에서 여름으로 가고 여름의 끝자락. 그러면 이제 이 뭐 여름에 따뜻한 계절로 가면 한참 무르익는 그게 되는 거고요. 열기가 오니까. 그리고 나는 일단 이 속에 있는 정화하고 을목에 뿌리 내린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갔다는 거예요. 왜냐? 목이 너무 늦게 있어요, 인성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성은 연월에 있어야 일찍 공부 잘하고 그 덕을 본다. 관이 들어올 때도 막아주는데 여기서 깨져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아버지가 신유로 공무원이고 엄마는 내 애들을 키워줄 수도 있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그거죠. 묘유충이 됐으니까 잘못하면 안 되겠으니까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 거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쪽에 있어야 목이 안 깨져서 엄마가 건강은 안 좋아요. 엄마가. 나도 신경계통의 건강은 안 좋아요. 자, 금이 강하면 뭘 쳐요? 목을 치기 때문에 이 목은 갑상선도 될 수 있고 신경계통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묘목은 팔다리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갑상선, 신경, 팔다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못저기 해서 대학 나와서 취직도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취직이 잘 안 되니까 공부를 또 해서 취직하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자, 정화가 간목이 필요하잖아요. 목생화 해주게. 그리고 간목이 필요하니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다. 또는 좋은 문서 공부 잘하고 싶다. 그래서 공부하던 도중에 26세 이제 전후에서 남편을 만났대요. 자, 취직하려고 공부해. 직장은 좋은 직장인. 아버지가 공무원이면 너도 공무원 쪽으로 하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아니면 공기업을 하려고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중에 남편을 만나서 직장도 안 다니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그때 공부할 때겠죠. 뭐, 그죠? 그래서 직장도 안 다니고, 또 이제 26세는 뭐예요? 무가 오면서 무게합 화를 만들어준다. 오화는 정화의 오화가 완전 룩지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뿌리 내린다. 그럼 내가 강해졌죠? 그러면 나는 뭐 나쁜 그거는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화생토로 아이들 키운다. 아이들 키우고 그 대운에 26세 대운에 남편이 의사가 되고, 그래서 집에서 살림만 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와 애들이나 잘 키워라. 그것도 맞는 거예요. 왜요?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묘유충을 치잖아요. 그죠? 내 자식 자리까지도 묘유충이 되는 게 꼭 부딪히고 깨지는 것보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 간섭을 하는 거로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식 글씨는 말하자면 저 멀리 모셔놓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역시 이 내 자식이 시어머니한테는 좋은 글씨니까 자식 공부까지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이제 36세 정사대운. 자, 우리가 제다신약은 비겁이 좋다 그랬어요. 비겁이 돼서 이 30년 운이 좋고 비겁이 와서 좋은데, 정화가 오면서 신금을 기스내고, 또 사화는 어떻게 돼요? 유가 사유축의 왕지기 때문에 사유축 합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의 기세는 더 강해진다, 더 세진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정화가 와서 정화가 신금을 극을 하면 예민해지는 때죠.
그래서 이때가 진짜 유난히 심해서 안 살까도 싶었대요.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자, 남편은 수국화로 잘 나갈 때잖아요. 자, 왜 수국화로 잘 나갈 때냐? 수생목 목생화 하는 건데, 수관에는 화가 재성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공간이야. 남편의 공간이 뭘로 들어왔어요? 사유합금으로 문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개인 저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 안과 병원을 차렸다. 그래서 남편은 잘 나간다. 사유합금으로 금생수 해주니까 공간도 넓어지고 문서가 들어와서 잘 나간다. 나는 시어머니의 너무 세진 극성에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병진대운은 이제 병신합이 됐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뭔가 바른 생각, 병신합 수로 뭔가를 내가 조금 베풀어. 우리 시어머니들, 나도 시어머니지만요, 시어머니들 나가서 자식 흉보다 자식 자랑하다 그러잖아요. 모이면. 그러면 남의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 거 보면 내 며느리는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이때예요. 그 대신 뭐예요? 토생금으로 정인이 들어와, 시어머니한테는 관이 들어와, 또 며느리가 여기서부터 뭐 한 20년 가까이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많이 듣는데도 잘 참고 있었으면 시어머니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겠죠. 그죠? 그래서 병진 때는 시어머니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고, 남편은 묘가 보면은 진묘합금으로 문서가 커지지만 묘가 보면 묘가 만나면 묘진합으로 목을 이루니까 수생목으로 환자도 많다, 일이 많아진다, 남편도 잘 나간다. 그래도 나도 진묘합금은 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이게 정인의 생각이 뿌리내리고 병화가 병신합으로 순화가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시어머니도 조금은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괜찮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 며느리 착해요. 죄다 신약들 마음 약하고 착해요. 왜냐? 내가 죄에 치여서 약해졌는데 어디서 뭐 나 정화해요 해서 시어머니한테 화급금 못해요. 내가 강하면 시어머니 목이고 여기가 목이고 화가 있으면 시어머니가 깨갱이지. 근데 내가 시어머니한테 깨갱이고 그냥 시어머니 하잔다로 해주자. 우리 집안까지 간섭을 하지만 남편이 수생목 목생화로 나한테 잘해준다. 정계춘 묘유춘인데도 남편 때문에 살았다고 하면 남편이 어때요? 남편이 시어머니 성격을 아는 거죠. 그래서 멀리 도망가 있잖아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 있다. 왜요?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를 자기가 아니까. 자기 가족, 자기 남편, 자기 자식은 본인 식구들이 더 잘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46세 넘어오면서 50대부터는 좀 괜찮지 않았느냐. 50 전에. 지금 55세예요. 이제 나도 나이 먹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나도 나이 먹었죠. 근데 뭐예요? 왜냐? 모근으로 왔어요. 모근으로 와서 이 사람은 진이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왜요? 아까 토가 좋지는 않다.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진이 오면서 남편이 이 목이 강해지면 역시 금국목, 금이 조금은 약해진다. 어머님한테는 정인이 뿌리내리고 정관이 와서 조금 일순해졌다. 그거는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착했구나. 시어머니한테 빡빡 덤비는 며느리 많잖아요. 나도 항상 가면은 내가 참 며느리를 잘 얻었어, 잘 만났어 이 말을 하지만 이 시어머니도 그럴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운이. 그래서 46세 넘어오면서 그래도 시어머니가 좀 순해지시고, 또 물론 나이도 먹어요. 나이도 먹지만 나이 먹는다고 해서 다 그 성격이 유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자, 내가 46세면 시어머니가 진짜 뭐 70 전이겠죠. 그죠? 그러면 좀 나아지지만 나이 들어서도 그 성깔은 어디 안 가요.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착하고 괜찮았구나를 아는 거고, 또 내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고, 나는 뭐예요? 겁재가 왔지만 병신합으로 묶어주니까 나한테 힘이 됐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용신은 용신이고 물상으로 보는 건 물상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이 금을 익히려면 병화 정화가 와서 열 따뜻하게 해줘야 익히는 거니까. 그래서 병이 와서 익혀주는 역할, 진이 오면 더 단단히 맛을 드리는 역할. 그럼 앞으로 지금 55세니까 이제 갑인 을묘 운이 남아있죠. 갑인 을묘 운은 이 사람한테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갑인이 더 좋죠. 그죠? 갑목은 나를 불살려줘. 또 인도 갑인의 뿌리가 와서 근데 을묘 역시 나를 불살려줘. 신금으로 을신충 묘유충은 있어요. 그럼 뭐죠? 이 사람들한테는 을묘가 문서예요. 문서에 이동변동이 한 번 있겠죠? 어떤 문서요? 남편이 하는 일에 수생목하는 곳에 일하는 곳에 문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좀 큰 데로 옮길 수 있다. 더 좋은 데로 옮길 수 있다. 나한테는 그래도 힘이 된다. 자, 제가 크기 때문에요. 문서가 깨질 때는 문서의 이동 변동이에요. 제가 적은데 문서가 크면은 대출받는 재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제가 크기 때문에 이 문서의 이동 변동은 작은 문서를 큰 문서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다 신약이고 그냥 볼 때는 종재격으로 봐서 일간대행으로도 보지만 일간대행으로 보면 안 맞는 이유가 이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고 정화가 화를 그래서 항상 재나 종살이나 종하는 사주는 이때 운이 어땠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금이 화를 만나면 안 되죠. 우리가 일간대행으로 해서 경에서 신하고 해서 신금이 나갔기 때문에 일간대행으로 봐서 신유로 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아예 종재를 해서 재로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신금으로 볼 때 이때는 이 사람은 망친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이 어땠냐고 물어봐서 괜찮았고 뭐 결혼해서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그랬다면 아유 시어머니는 기가 세서 저기 하고 남편이 의사고 뭐 살만은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종을 안 하고 제다 신약으로 운에서 나를 받쳐주는 운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대행이나 종은 항상 운을 보고 따져야 돼요. 그래서 가을의 정화 신약하지만 운이 좋아서 우리가 항상 그러죠. 운칠기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에요. 중국은 명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명도 좋아야 돼요. 명도 좋아야 되고 운도 좋으면 금상첨화고 명이 안 좋으면 운이라도 좋아야 되고 명이 좋으면 운이 조금 나빠도 내 끈기로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을에 정화했습니다.